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시집 와 있다 하는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카멜라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일 나두부서의 전망은 이 강으로다가는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신 만나 드립니다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온 게 한 20여 년 됐는데 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 미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배워왔고 꼭 한번 직접 뵙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분입니다. 바로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이 어떤 특정한 당파성을 지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미국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김 대표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뵙게 돼서요. 너무나 기쁩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어떤 정치 참여의 역사부터 현재의 도전 과제, 또 미래에 있어서 어떤 비전까지요. 거창하긴 합니다만 말씀 듣고자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채널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주사회, 한인사회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등등까지도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5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예, 공부하러 와서 학위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 때에 저는 뉴욕에 살았습니다.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상한 상황으로 어려웠었어요. 굉장한 사회적인 폭동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0년, 91년에는 뉴욕의 극빈층인 흑인들이 할렘가에 장사를 하는 한인 첨가업들하고서 집단적으로 싸움이 났죠. 이게 순식간에 자영업주와 손님하고 생겨나는 문제가 금방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 간에 대결이 되고 크게 부딪힐 뻔했었습니다. 그때 90년대 뉴욕의 한인들은 몇천 명씩 뉴욕시청에 모여가지고 법대로 해라. 우린 도둑을 어떻게 한 거다. 이게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흑인과 이 같은 이민자 처지인 한인 영세 자영업주들하고 협력 관계를 갖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협상하는 팀의 학생 신분으로 제가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미국의 유학생이지만 소수계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직접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LA 더 잘 알죠. 같은 이유죠. 92년에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나죠. 거기선 그냥 터져가지고 흑인, 남미계 이런 한인타운을 공격해서 불태우고 아주 한인 커뮤니티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되죠. 미국에 사는 한인이 그때도 한 180만 이렇게 추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50만 이상의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그랬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고서 너무 허술한 거였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가 있어야만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정치 참여 운동이 일어난 게 기원이 돼가지고 유권자 등록 운동, 그리고 선거 참여,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자. 하나로 정리된 목소리를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한테 이거를 잘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결집력, 힘이 여기에 미국 정치인들이 긴장하도록 만들자라는 거를 롱텀으로 금방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한 30년 됐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트닉별로 다 구분된 부족 사회구나.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자기 기초 공동체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온 게 지금 제가 활동하는 한인 유권자연대의 기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92년 LA 폭동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계속 부글부글 이렇게 내부에서의 긴장감이 또 인종 간에 있었다라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었고, 근데 그게 LA에서 이게 퍼졌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리더들이 이러한 정치 참여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그런 것들을 더 뼈저리게 느껴서 그게 배경이 돼서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이 멜팅 팟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각각의 에트닉 그룹들이 그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것이 더 체감이 됐었던 거고, 그런 배경에서 이런 유권자 운동을 참여하게 되신 거다라고 이해합니다. 벌써 그게 92년, 93년 그 이후인데요. 30년이 훌쩍 넘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적인 성과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2년 전에 2022년에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LA 폭동 30주년이더라고요.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30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제일 큰 성과는 뉴스거리가 많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연방급 의원에 이제 이번 선거 지나면 상원 한 명의 가능성이 한인 정치인 4명이 나옵니다. 이게 그동안 한 30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각 주별로 연방별로 씩씩하게 나와가지고 후보로 입후보하고서 또 선거 치르고 당선이 되고 이런 게 가장 큰 돌아보면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뭐 웬만하면 LA 뉴욕 중심으로 한 한인이라는 집단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한인사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힘 있게 가서 묻고 따지고 보상받고 보상받고 이런 걸 네.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게 성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것 시청자 같아요. 여러분, LA, 뉴욕, 시카고 한인들이 많이 밀집돼 사는 곳에 이런 운동이 없었을 때는 투표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투표권이 있어서 유권자 등록해서 가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랭귀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투표 잘하고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말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랭귀지 서비스가 되니까 투표율이 쫙 올라가요. 투표율이 올라가고 한인들이 밀집돼 사니까 결집력이 있죠. 그 정치인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성과를 내기까지 초기 단계, 지난 정말 30년이 말이 30년이지 세대가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말씀 안 해주셔도 그냥 쉽게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 된 그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그만큼 주목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근데 그게 하나 쌓여서 지금의 된 것이고요. 여기까지 만들어낸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과정이었다면 어떠세요? 미주 이 한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앙 정치에 있어서의 영향력이라는 것,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평가하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개 한인들 사는 게 우리끼리 많이 모여 사니까 전후 좌우 보면은 정말 한인들이 많고서 큰 것 같고 스스로 만들어낸 힘도 좀 이전에 비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이 방대한 국가를 놓고 볼 때에 아시안 이민자 중에 한인들 지금 뭐 어그레시브하게 잡으면 한 25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소수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우리가 워싱턴에서 활동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한인들을 보면 소수 중에 소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워싱턴의 의회를 움직여서 입법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먼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치 참여 운동이라는 거는 진행형입니다. 이 30년 해오다가 연방 의원이 우리가 이렇게 있고서 우리말로 투표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 이걸 안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정치 참여는 진행형이다. 오늘 안 하면 없어지는 거다. 이게 미국에서의 비백인 입장에서 소수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의 정치 참여는 기존의 정치다 아니다가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이어지는 게 소수계 이민자의 그룹으로서 한인 커뮤니티가요.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한인 커뮤니티가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게 연대와 결집입니다. 미국 시민사회에서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연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 한국의 해외 동포들이 역사적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현지 국가를 움직여가지고 입법을 한 최초의 사례가 이게 소위 일본군 강제유한부 결의안을 그렇게 힘이 센 일본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풀뿌리 힘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관철을 시키죠. 그때 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소수계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슈는 여성 인권이고
역사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일본계 중에서도 지식인들, 앞을 볼 줄 아는 분들은요, 과거를 잘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연대를 했죠. 아시안들끼리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볼 때에는 이민자로서 해야 될 일은 권익 문제를 잘 지켜내는 건데, 이럴 때에는 연대, 결집된 힘을 가지고 연대를 잘해서 사법적인 평등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한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목소리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소수계들과의 어떤 협력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옳은 의견에 대해서는 주류에 대한 어떤 설득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한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다라고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미국 실정법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이 터지고 한국과 미국의 내왕이 더 활발해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한국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게 너무 갑갑하죠. 어떻게 커뮤니티가 힘을 가질 건가라는 거를 궁리하는 리더십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설픈 상황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도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 선거를 보는 걸로다가 보는 거하고 땅과 하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미국의 시민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가운데 그런 입장이 명료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시집 와 있다 하는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시집 와가지고 맨날 친정 생각만 하고 친정만 오가고 친정만 퍼주려 그러면은 시집에서 소외됩니다. 예.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가 LA, 뉴욕, 한인타운 가면요, 우리끼리 결집된 것 같지만은 연대를 잘못하면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립이 되지 않고 연대를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결집된 힘이 있어야 연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집을 보냈다라는 그 표현, 그리고 그걸 통해 비유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친정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우리가 또 칭찬받고 구성원으로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로 이해가 되고, 또한 여기서 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연대라는 거에서 리더십, 또 정치인들을 키우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회인이잖아요. 생활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그 연대에 기여하는 건가? 어쩌면 지금 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유권자 연대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겠고 후원일 수도 있겠고, 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면에 있어서의 우리 교포들이, 교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참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패스를 하고 나니까 이게 미국 의회에서는요, 한국과 일본 문제로 봤다 그러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간 있었던 역사의 진실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인류가 다 협력해가지고 해나가야 될 과제다. 그런 역사 진실, 여성 인권 문제에 잘 관심도 못 갖고 있는 정치인들을 교육을 시키느냐라는 걸로 큰 틀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그 이슈로 가지고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인정을 받고 그게 힘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크게 기여하고 잘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뭘 했다고 해서 금방 티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여러 에트닉 집단 사회 중에서 모범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홍보를 잘해서. 그러니까 모범 시민으로 인정받는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는 미국 시민사회의 참여입니다. 참여를 많이 하면은 인정을 받는다. 어느 집에 불이 나면은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같이 걱정해주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참여 운동이 여러분 여기 가서 투표하세요, 이게 아니고 모범 시민이 되도록 옆집하고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의 시민이 되자. 그리고 우리 거를 반짝반짝 빛나게 그 빛남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 2세들이 리더십으로 너끈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권자 연대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후원 내지는 협조 내지는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요?
유권자 연대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력 신장하는 단체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이 2세들한테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까지 10년이 되는데요. 가자마자 시작된 프로그램, 전국의 캠퍼스에 있는 한인 2세들을 정치인 인턴 넣는 프로그램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인 유권자 연대가 하는 일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견이 없는 거, 의견이 다르지 않는 이슈들을 합니다. 아, 그리고 두 아, 번째는 네. 미국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일하는 거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아, just what i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네. US and Korea 이것만 하죠. 있는 자체가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한국 전쟁 직후에 대개가요. 한 1980년대 88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아, 그중에서 네네. 미국에서 입양을 받아가지고 잘 양육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양육이 안 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양육을 잘 안 해줬기 때문에 호적이 없어요.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영주권도 없고. 무국적자 입양인들. 이게 전 세계에서 들어와 있는 무국적자 입양인들이 한 4만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네. 한국 출신이 한 2만 명 되는데 이게요. 우리들의 책임에 가까운 의무에 가까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드려서 지금 열심히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 법안이 2016년서부터 상정이 돼가지고서 매해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인 커뮤니티마다 자영업자들이 인력 구하는데 어려움 겪고 그러기 때문에 한인 전문직들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E4 스페셜 비자 하는 거를 이런 사람들이 고급 인력화되고 교육받아가지고 한인 커뮤니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인력 해소도 되고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조사하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거의 한 90%는 동의를 하는 거죠. 매 회기마다 한인 커뮤니티 지역에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번 한 회기 2년 동안에 한인들의 현안은 이거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연방의회의 입법보좌관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뿌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학생들은 2번, 일반인들은 1번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트레이닝 기간을 갖고 그리고 한인 현안을 가지고서 모여서 그래스루트 라비를 합니다. 조를 짜가지고 미팅 스케줄 약속을 잡아가지고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지역구의 한인들의 현안은 이거다라는 거를 연방의회 그 의원의 입법 보좌관이 배석한 데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런 게 네. 미주 한인 여권자 연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앞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해당 어젠다에 대해서 되도록 직접 한국의 인트레스트에 관련된 것을 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 도 예컨대 그 위안부 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으로 한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당파적인 내용도 아닌 것이고 또 모두가 동의하는 걸로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대표님께서 이런 활동을 워싱턴 정가에서 하실 때 어쨌거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색안경을 낀다거나 색안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떠셨나요? 그 신뢰의 문제더라고요. 신뢰. 처음에 한국 한인들이 이 신뢰의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로버트 킴 사건, 박동성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던 미주동포가 법을 어겨가지고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찾아오면은 그런 색안경이 좀 있죠. 그죠. 이번에도 최근에 지난 몇 달 전에 그 수미테리 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더군다나 한국의 한인들에게 미국의 메인스트림을 갖다가 작동시키려면 힘들어도 멀어도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30여 년 이렇게 해오는 이런 성과 이거를 한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서 쉽게 하지 마라. 저는 지난 스미테리 케이스 나온 다음에 너무나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은 준법입니다. 준법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큰 정치적인 힘의 기반입니다. 한인들 법 잘 지키는 에뜨닉이다라는 걸 하는데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시집이 어렵잖아요. 미국이.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 네. 시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로비법이 강화되고 굉장히 살얼음판이다. 이런 걸 아시면서 미국 시민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네. 긴장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당연히 좋은 의미의 로비일 텐데 거기선 다른 것보다도 신뢰를 쌓아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유권자 연대에서도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대표님 말씀처럼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전망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이 어디에서 집권을 하건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 내지는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대선 전반에 대한 현재 바라보시는 이 관점 그리고 전망에 대한 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리더십이,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라는 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지금 특별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아무리 볼라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 건가라는 거를 미국 법화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우리의 일상에 저촉이 되는 법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를 주목을 해서 봐야지. 그리고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없는 것처럼 살던 시골의 백인 유권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도 이거를 무시하지를 못해요. 이민자에 관해서도 너무나 반이민 쪽으로 미국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이 되고 백인 중심이 되니까 인종주의가 가미되고 여긴 백인의 나라고 이렇게 된다는데 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누가 되느냐야 관계없이 어차피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훨씬 더 정신 차리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도와가지고 평등 사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역사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녹화 시간으로 20여일 남은 거잖아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니 저의 의견은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카운트가 안 된다라고 하고 대선에 있어서 결국은 뭐 중요한 건 이제 7개 스윙 스테이트일 텐데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직접 선거에 아주 가깝게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또 의견은 저희가 일반 대중 매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과 다를 것도 같은데 리얼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큰 미디어들이 커버 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진다라는 거에서 헛발질을 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씩씩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별로 없잖아요. 돈벌이도 잘 안 돼요. 저는 초당적인 기구잖아요. 철저하게 바이파리즌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벌브는 안 합니다. 오직 이민자 소수계 한인 커뮤니티라는 편안한 중간 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캠프에 릴레이트가 돼 있으니까 각 네. 현장에 리포트가 쫙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일 나드구서의 전망은 이 경합주 7개 중에서 러스트벨트라 그러는 중서부 지역에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해리스가 우세하다. 근데 7개 중에 4개 주 사우스벨트, 사우스 쪽은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4개 주는. 근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좀 큰 주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로 보면 이게 좀 맞먹어요. 4개 주지만은. 만일에 지금 나오는 걸로다가 결판이 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나 하면 매직 네, 넘버가 270명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죠. 이 시스템도 설명하겠는데 538명 중에서 270이 넘어야 되는데 골프 게임 할 때 골프 쳐가지고 홀이런 하는 확률이 270대 270이 나오는 거예요. 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러면 270, 270 나올 확률이 큰 거죠. 네. 270, 270 나오면은 인준이 안 되니까 첫 해기 시작하는 하원 총회에서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이 할 때에는 하원은 표수는 누가 많습니까? 누가 더 많은 주를 점령하느냐. 트럼프가 23개 주거든요. 지금으로 볼 네, 때. 개수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건 저도 이게 지금 30년 여기 집중하는데 선거판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로만 갑니다. 저거만 깨면은 나는 그냥 앉아서 먹는. 카멜라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서 거기서 총 맞고 마저도 거길 또 가고 그렇죠. 펜실베니아는 대도시 피츠버그나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이미 카멜라 해리스 쪽이에요. 인구 밀집 지역은. 트럼프는 북서쪽 북동부 지역에 이 조용히 백인들이 너무 많이 사는 지역에 여론조사 기관에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걸 샤이 트럼프라 그럽니다. 이 그렇죠. 샤이 트럼프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20일 남겨놓고. 그래서 지지율은 2, 3% 다들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우세해서 해리스 대통령 오고 있을 것 같지만은
감으로다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5% 이상으로 지지율이 높아야 샤이 트럼프를 커버해서 이기는 거죠. 여전히 아주 홀인원만큼 가능성이 낮은 그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펜실베니아가 바로 그 주요 주가 될 것이고 그 주 내에서도 여러 카운티들을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지지도 공표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속사를 보면 해리스는 지금 굉장히 초조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와, 완전히 저희 미주 한인의 이 정치 네트워크의 발전, 그리고 그 역사, 의미, 또 향후의 어떤 비전이라던가 이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까지, 그리고 또 20여일 앞둔 대선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번 선거는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한인 공동체라는 입장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국의 소수계의 선거는 소수계 집단의 생존의 문제, 이게 더 빡빡해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 이민 문제, 서민 문제, 이런 기반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한인 사회가 속해 있는 아시안 이민족, 이런 데랑 연대해서 여기에 이 공동체에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가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 시청자가 계신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멀리서 여기에서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놓고서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 한국이 이제 힘 좀 있고 그러면은 미국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미국 입장 좀 서줄 수 있고, 사람은 갖고 있는 것만큼 관용이 생겨야 이게 지식인의 면모지요. 없고 약한 사람이 씩씩해져야 공평하고 건강한 사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국의 선거, 미국의 동포들을 좀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울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신 만나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원래 김 대표님을 항상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떨리기도 하고 해서 다른 인터뷰 시간보다 더 많이 긴장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가 이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 정치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갖고 한인으로서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선거 이후에라도 또 이런저런 것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고 뉴욕에 계시지만 저도 또 뉴욕에 종종 나가고 하니까요. 그때마다 연락드리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인터뷰 마련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